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들풀 저자의 책 주역 공부, 변화의 지혜와 통찰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네. 저자의 주역 3부작 시리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주역에 관심만 있는데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는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스스로는 입문서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원전주의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상당히 깊이 파고들려는 뭐랄까 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원전주의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 소개 자료를 보면서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하는지, 또 왜 지금 이 시대에 주역 공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고전이 당신의 삶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역하면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상이 강한데 이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요. 특히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혜를 건네줄 수 있을지 네,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이 책 주역 공부가 어떤 토대 위에서 쓰였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자는 주역의 근간이 되는 경, 그리고 그 해설인 전, 여기에 공자가 썼다고 전해지는 10가지 해설서, 그러니까 10익이죠. 이걸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 10위까지 다 포함했다는 건 그냥 원문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주석의 맥락까지 중요하게 보겠다. 뭐 이런 의미겠군요. 애 뿌리부터 파고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거죠. 정말 원전주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그럼 주역 해석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해석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자는 해석의 큰 두 축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 왕필의 주역주, 그리고 남송시대 주희의 주역 본해를 꼽습니다. 아, 왕필과 주희. 네, 왕필은 주로 이치나 철학적 의미, 그러니까 소위 의리역이라고 불리는 해석에 집중했고요. 주희는 거기에 더해서 수의 상징이나 우주론적 원리, 즉 상수화까지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인물이죠. 이 두 거두의 관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왕필과 주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혹시 다른 시각들도 좀 참고를 했나요? 네, 그런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독일학자 리처드 빌레물의 번역과 해석이라든지 또 미국의 에드워드 쇼너시 같은 현대 서양 연구자들의 성과와도 비교 검토했다고 하고요. 아, 서양 연구까지요? 네, 특히 빌레물의 작업은 칼 융 심리학이랑 만나면서 서구 사회의 주역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다양한 시각을 두루 살핀 셈입니다. 단순히 동양 고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폭넓게 보려고 했군요. 근데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해석적 관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복원적 독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창적인 해석 전통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역이 처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년 전, 그 원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해석에 덧씌워진 여러 관념들을 좀 걷어내고 원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뭐 이런 거죠. 3000년 전의 의미를 복원한다. 와,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시간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저자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저자도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은 인정할 겁니다. 아마도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제 생각에는 복원하려는 태도, 그 자체, 그리고 노력에 가깝다고 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파편화된 유물 조각들을 가지고 당시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애쓰듯이 말이죠. 문자 자체의 의미, 문맥, 당시 사회상 같은 가용한 단서들을 총동원해서 가장 개연성 높은 원형에 다가가려는 시도인 거죠. 후대 해석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원래는 어땠을까 하고 질문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결과물로서의 완벽한 복원, 이것보다는 원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표가 단순히 점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주역을 하나의 거대한 개념체계 혹은 언어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목표는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술은 그 문법을 활용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이라는 기본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64가지 상황, 즉 괴를 만들어내는지 그 변화의 원리를 터득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역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있었죠.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저자는 주역의 기본 구성 요소인 상, 그러니까 이미지나 상징이죠. 그리고 효, 이건 괴를 이루는 개별선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효들이 모여 만들어진 괴, 6개효로 구성된 기본 단위. 이 상, 효, 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괴가 특정 조건에서 다른 괴로 변해가는 규칙, 이걸 변괴라고 하는데 이 규칙과 각 괴나 효에 부여된 상징적인 어휘들의 의미를 순서대로 익혀나가면 처음에 느꼈던 그 난해함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 배울 때 알파벳이랑 기본 단어, 문법 규칙 순서대로 익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체계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저자는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주역을 탐구하고 또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역 공부를 권하는 걸까요?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의 유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해주는 텍스트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능력인 올바른 판단력과 균형 잡힌 사고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해요. 아, 정말 그렇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거나 좀 편향된 시각에 갇히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AI가 많은 분석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나 중요한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역의 핵심 사상은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자는 이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변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 어떤 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와닿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자는 예를 들어 경제 현상이라든지 정치 지형의 변화, 기술 발전의 주기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역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흥하고 쇠하는 패턴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사회를 바꾸는 과정 같은 것들을 주역의 64궤가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 변화와 연결지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순환처럼 사회 현상에도 일정한 흐름과 주기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를 읽어내는 거죠. 흥미롭네요. 단순히 개인의 운세를 보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의 어떤 거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혹시 더 나아가서 과학 같은 분야와의 연결도 시도하나요? 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역의 64궤가 0과 1의 이진법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저자는 이런 수리적인 구조나 패턴 분석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이나 데이터 과학과의 접점을 탐색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최첨단 과학기술과 의외의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이죠. 와, 정말 놀라운 발상인데요. 고대의 철학이 현대 과학과 대화할 수 있다니?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요? 저자는 주역 공부가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삶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변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주역의 본질은 미래를 맞히는 신비로운 점술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이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점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주역이 가진 여러 얼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밑바탕에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사유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주역 공부 자체의 특징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다고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주역이 워낙 방대하고 심오해서 처음 접근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역 관련 서적들이 때로는 너무 단편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난해해서 입문자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역은 혼자서 도전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대상이죠. 그럼 이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던데요. 네, 그야말로 포괄적입니다. 주역의 뼈대가 되는 경과 전, 원문은 기본이고요. 앞서 말한 시빅, 개사전, 설괴전, 단전, 상전 등등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괴와 효에 담긴 철학적 의미, 주역이 형성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맥락, 그리고 전통적인 점술적 해석 방식까지 고대 문헌에 기반한 거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려고 시도합니다. 와, 정말 주역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한 거네요. 특별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주역을 단순히 철학서나 점술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문학, 특히 문장 스타일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로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주역 속 문장들이 갖는 어떤 언어학적, 문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주역 해설서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네요. 참고한 문헌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자가 밝힌 참고 문헌 목록만 봐도 그 방대함에 좀 놀라게 되는데요. 왕필, 주희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주석가들은 물론이고 한강백, 정이천, 공영달, 서광계 등 시대와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일본의 모리시게야키 같은 근대학자의 연구나 앞서 언급했던 리처드 빌레흠, 에드워드 쇼노시 같은 서양 학자들의 성과까지 두루 살폈다고 하고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다양한 해석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과연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일까요? 이게 입문서라고 하기엔 너무 전문적인 것 같고 또 전문 연구서라고 하기엔 또 포괄적인 느낌이라서요. 네, 저자는 이 책이 주역을 처음 공부하려는 완전한 초심자부터 시작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야심찬 목표죠. 그 넓은 스펙트럼의 독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책의 구성을 보면 그 의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역의 기본 구조, 핵심 개념들, 음양, 8궤, 64궤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왕필이나 주의 같은 고대 주석가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각 궤와 효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저자 자신의 그 복원적 독해 관점을 적용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나 철학적 깊이를 탐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군요.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새로운 관점 제시까지. 그렇습니다. 또한 주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짚어주고 미래 예측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고대와 현대를 잇는 문화적, 문학적, 심지어 과학적 가치까지 조명함으로써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이 각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본인의 경험담도 녹아있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점이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오랜 시간 주역을 공부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얻게 된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들을 독자들과 공유한다고 해요.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인 거죠.
독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주역의 원리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론과 실제 경험을 연결해서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려는 거군요. 딱딱한 고전 연구가 아니라 주역을 살아있는 지혜로 만들려는 저자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이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주역 공부의 의미를 단순히 옛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고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 함양. 정말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역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며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메시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리듬을 타고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 속에서의 조화. 참 심오하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가르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역 공부가 자기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혼돈스러운 변화의 시대에 당신에게 믿음직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런 말로 서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들풀 저자의 주역 공부에 대한 소개글을 통해서 이 책의 어떤 깊이 있는 방식으로 주역의 세계를 안내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시각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원전 연구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민하는 저자의 접근 방식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전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여기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과 치열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특히 동서양의 다양한 해석을 넘나들면서 비교하고 또 복원적 독해라는 관점을 통해서 원 의미에 다가가려는 시도는 어떤 학문적인 깊이와 함께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시간을 함께한 당신에게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주역이 변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변동 혹은 스스로 세웠던 개인적인 목표의 수정 같은 상황들, 그 속에서 당신에게 조화를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주역의 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